자, 여러분, 각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도형의 뾰족한 모서리, 뭐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생각을 제가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각이라는 건 사실 정지된 모양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각이라는 게 과연 그냥 도형의 한 귀퉁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관점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각을 더 이상 멈춰있는 어떤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움직임, 즉 회전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돌아갔는가, 그 회전의 양을 재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의를 제대로 쓰려면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먼저 회전이 시작되는 기준선이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회전이 딱 멈춘 그 선,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은 뭐다? 바로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동경까지 얼마나 회전했느냐, 그 양을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각이 회전이라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 회전에는 뭔가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규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각의 부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약속이에요.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즉 양의 각이고요. 시계랑 같은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음의 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한 바퀴, 그러니까 360도 안에서만 빙글 도는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돈다면요? 한 바퀴를 넘어서 두 바퀴, 세 바퀴, 혹은 반대 방향으로 막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주 친숙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45도 각이 있습니다. 딱 보면 회전이 멈춘 선, 즉 동경이 일사분면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이 위치에 멈추기 위해 회전하는 방법이 딱 45도만큼만 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연하죠. 상상해 보세요. 45도만큼 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바퀴를 360도를 뺑 더 도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멈추는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405도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삥 돌아도 이 위치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나타내는 각은 사실 무한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나 많은 각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공식으로 딱 표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일반각입니다.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몇 바퀴를 돌았든 어느 쪽으로 돌았든 상관없이 특정 위치의 모든 각을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각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360도로 쪼갠 단위를 썼어요. 근데 사실 수학이 깊어질수록 원을 특정하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단위가 필요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라디안이에요. 지금부터 도와는 전혀 다른 이 라디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라는 건 사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정한 약속이에요. 우리 원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개자 라고요. 근데 라디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발견에 가까워요. 원이라면 그냥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유한 성질, 바로 반지름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단위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깊어질수록 도보다는 라디안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1라디안이 뭐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의 반지름 길이만큼 자로 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이 그대로 원의 둘레를 따라서 딱 그리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부채꼴의 중심각 있죠? 바로 그게 1라디안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이걸 변환하는 공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하나, 이것만은 정말 뇌에 새겨야 합니다. 뭐냐면 180도가 바로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게 바로 도의 세계와 라디안의 세계를 이어주는 마법의 다리 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새로운 단위를 배워야 하나 싶으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라디안을 쓰는 순간 어떤 계산들은 정말 마법처럼 간단하고 예뻐집니다. 특히 우리가 부채꼴의 길이나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라디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자, 피자 조각 같은 부채꼴이 있다고 쳐요. 이 둥근 테두리 길이, 즉 호의 길이나 아니면 이 조각의 전체 넓이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알던 도를 쓰면 360분의 어쩌고 공식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라디안의 마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까 라디안이 뭐라고 했죠?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정의 자체가 비율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비례식 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그냥 라디안의 정의 그 자체가 공식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공식이 얼마나 미니멀하고 아름다운지.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냥 반지름에 라디안 각도를 곱하면 끝. 넓이는요?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그리고 각도를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360 같은 숫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공식들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각도 세타가 반드시 라디안 단위여야만 한다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각을 도로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라디안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공식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각이라는 걸 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각은 이제 뾰족한 모서리가 아니라 회전이다. 둘째,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무한한 각들은 일반각 공식 하나로 정리된다. 셋째, 단위 변환의 핵심 열쇠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L은 알세타 같은 예쁜 공식들을 쓰려면 각은 반드시 라디안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외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요, 단순히 수학 시험 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각을 회전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야말로 빙글빙글 도는 행성의 궤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파동, 우리가 쓰는 전파까지 세상의 모든 주기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결국 수학은 세상을 읽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인 셈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